누군가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살짝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문자도, 전화도, 연락도 없이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타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사라지면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오늘 시청하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마치 선택지처럼 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관계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력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가장 강력한 행동은 떠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가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다시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느낄 10번째 감정 단계가 보너스로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거절의 아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획을 세우고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순간까지요.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그들이 예상치 못한 벽돌로 그들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징했던 모든 것, 즉 편안함,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당했다고 느끼지만 표면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깊고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마치 안전망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닌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그 안전망을 낚아채고 그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유 낙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내가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거절의 아픔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열려 있었을 때 특히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곁에 두는 게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를 지탱해온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미리 경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난다고 말하지도, 최후 통첩을 하지도,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면 그들은 예상치 못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이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은 거절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제 생각에 그것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방금 건물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그들이 감당하게 두세요. 두 번째, 당신이 그리워지는 공허함.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거절의 아픔이 자리 잡은 후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당신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당신이 떠나도 상관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떠나면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갉아먹는 그런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보내지만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에너지, 따뜻함,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들은 당신이 그저 배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른 누구도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지 모르지만 결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쉽고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거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존재하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 즉 대화, 웃음,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느낌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갈망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는 그들이 당신을 찾을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무심코 당신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을 시도하지만 당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마다 공허함은 커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그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호기심. 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공허함 속에 깊이 빠져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은 압도적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스터리한 존재이고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단계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업데이트도, 스토리도, 게시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미지의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아진 걸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나 없이 더 잘 살고 있을까? 그들은 모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답을 찾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할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겠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신경 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호기심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은 빈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 없이 더 행복하고 충만해 보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날로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당신은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며 자기 생각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 안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겁니다. 이제 당신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마세요. 침묵을 주세요. 네 번째, 깊은 자기 성찰.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궁금해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내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너무 차가웠을까? 내가 그들을 밀어냈을까? 내가 망쳤을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쓰라린 약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이 그 실수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심시키거나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보며 뭔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했던 때,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때, 당신을 마치 나중에 생각난 것처럼 느끼게 했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고 그 생각들은 잔혹합니다. 이 단계는 내면적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성찰은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이 성찰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이 쌓이고 과거로 돌아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을 내밀지 마세요. 왜 떠났는지 설명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알아내도록 두세요. 자기 성찰은 내면에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성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모든 것이 잘못된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세요. 이는 그들이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이제 자기 성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으니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다가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한때는 당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당신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들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고 상황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예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당신이 답장할지 보기 위해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늦은 밤에 메시지를 보내 잃어버린 것을 되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절실하게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모든 힘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강하지만 당신은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절박함을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넘어갔는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더 이상 쫓아다닐수록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권력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그 가치를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게 두되 그들의 노력에 보상하지 마세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두세요. 6번째,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싸움. 당신이 처음 사라질 때 그들은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느끼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자유라는 것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처음에는 짜릿함을 느끼지만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른쪽으로 몇 번 스와이프하며 잠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이 누리는 자유는 사실 공허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표면적인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더 절망적이며 더 후회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가벼운 데이트와 만남이 잦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서적 안정과 진정한 유대감을 준 사람을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없는 관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후회하기 시작할 때 서둘러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텅 빈 공간에 앉아 있게 하세요. 처음에 그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7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 후회가 밀려오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 없이도 행복해 보이는 척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너무 애쓰는 듯한 셀카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넘어섰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사소한 시도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질투나 얄밉게 놀림으로 조종하면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게임에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수단을 다 던질 겁니다. 미묘한 비난, 수동적 공격적인 댓글, 소셜미디어에 올린 과장된 게시물까지.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갈구하는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치한 전략에 당신이 동참하지 않는데 친구여, 바로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은 무시하세요.
사진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대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말, 당신의 글,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너무 바빠서 문자에 답장할 겨를이 없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소식을 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통제에 익숙한 사람에게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설명을 간청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라지고 그들이 조용히 앉아 당신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닐까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한마디도 받지 못하는 매 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알림, 즉각적인 만족감, 모두가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의 소음, 주고받는 말다툼, 심지어 논쟁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 힘을 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없음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은 곧 당신과의 접촉을 잃는 것이 어떤 말다툼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이 그들을 더 강하게 덮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나 자존심 혹은 냉정한 척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에는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긴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고도 없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려 두 번째 기회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느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과 독립성을 찾았고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진짜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 단지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세요.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99%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며 진정한 금욕주의자, 지혜와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유, 당신만의 감정적 명료함, 당신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욕구를 잊어버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당신의 공간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적 독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성장했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낡은 패턴에 갇혀 있지만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들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 독립을 스스로 찾으세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심하게 대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당신은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제 가장 강력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꼈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멤버십 가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살짝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문자도, 전화도, 연락도 없이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타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사라지면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오늘 시청하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마치 선택지처럼 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관계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력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가장 강력한 행동은 떠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가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다시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느낄 10번째 감정 단계가 보너스로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거절의 아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획을 세우고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순간까지요.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그들이 예상치 못한 벽돌로 그들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징했던 모든 것, 즉 편안함,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당했다고 느끼지만 표면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깊고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마치 안전망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닌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그 안전망을 낚아채고 그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유 낙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내가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거절의 아픔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열려 있었을 때 특히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곁에 두는 게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를 지탱해온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미리 경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난다고 말하지도, 최후 통첩을 하지도,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면 그들은 예상치 못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이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은 거절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제 생각에 그것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방금 건물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그들이 감당하게 두세요. 두 번째, 당신이 그리워지는 공허함.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거절의 아픔이 자리 잡은 후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당신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당신이 떠나도 상관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떠나면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갉아먹는 그런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보내지만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에너지, 따뜻함,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들은 당신이 그저 배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른 누구도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지 모르지만 결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쉽고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거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존재하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 즉 대화, 웃음,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느낌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갈망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는 그들이 당신을 찾을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무심코 당신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을 시도하지만 당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마다 공허함은 커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그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호기심. 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공허함 속에 깊이 빠져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은 압도적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스터리한 존재이고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단계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업데이트도, 스토리도, 게시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미지의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아진 걸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나 없이 더 잘 살고 있을까? 그들은 모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답을 찾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할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겠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신경 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호기심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은 빈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 없이 더 행복하고 충만해 보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날로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당신은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며 자기 생각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 안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겁니다. 이제 당신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마세요. 침묵을 주세요. 네 번째, 깊은 자기 성찰.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궁금해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내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너무 차가웠을까? 내가 그들을 밀어냈을까? 내가 망쳤을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쓰라린 약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이 그 실수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심시키거나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보며 뭔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했던 때,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때, 당신을 마치 나중에 생각난 것처럼 느끼게 했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고 그 생각들은 잔혹합니다. 이 단계는 내면적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성찰은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이 성찰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이 쌓이고 과거로 돌아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을 내밀지 마세요. 왜 떠났는지 설명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알아내도록 두세요. 자기 성찰은 내면에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성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모든 것이 잘못된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세요. 이는 그들이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5번째,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이제 자기 성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으니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다가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한때는 당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당신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들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고 상황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예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당신이 답장할지 보기 위해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늦은 밤에 메시지를 보내 잃어버린 것을 되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절실하게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모든 힘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강하지만 당신은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절박함을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넘어갔는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더 이상 쫓아다닐수록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권력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그 가치를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게 두되 그들의 노력에 보상하지 마세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두세요. 6번째,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싸움. 당신이 처음 사라질 때 그들은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느끼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자유라는 것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처음에는 짜릿함을 느끼지만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른쪽으로 몇 번 스와이프하며 잠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이 누리는 자유는 사실 공허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표면적인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더 절망적이며 더 후회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가벼운 데이트와 만남이 잦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서적 안정과 진정한 유대감을 준 사람을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없는 관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후회하기 시작할 때 서둘러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텅 빈 공간에 앉아 있게 하세요. 처음에 그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7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 후회가 밀려오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 없이도 행복해 보이는 척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너무 애쓰는 듯한 셀카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넘어섰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사소한 시도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질투나 얄밉게 놀림으로 조종하면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게임에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수단을 다 던질 겁니다. 미묘한 비난, 수동적 공격적인 댓글, 소셜미디어에 올린 과장된 게시물까지.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갈구하는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치한 전략에 당신이 동참하지 않는데, 친구여, 바로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은 무시하세요. 사진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대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말, 당신의 글,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너무 바빠서 문자에 답장할 겨를이 없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소식을 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통제에 익숙한 사람에게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설명을 간청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라지고 그들이 조용히 앉아 당신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닐까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한마디도 받지 못하는 매 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알림, 즉각적인 만족감, 모두가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의 소음, 주고받는 말다툼, 심지어 논쟁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 힘을 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없음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은 곧 당신과의 접촉을 잃는 것이 어떤 말다툼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이 그들을 더 강하게 덮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나 자존심 혹은 냉정한 척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에는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긴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고도 없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려 두 번째 기회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느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과 독립성을 찾았고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진짜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 단지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세요.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99%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며 진정한 금욕주의자, 지혜와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유, 당신만의 감정적 명료함, 당신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욕구를 잊어버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당신의 공간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적 독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성장했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낡은 패턴에 갇혀 있지만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들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 독립을 스스로 찾으세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심하게 대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당신은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제 가장 강력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꼈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멤버십 가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살짝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문자도, 전화도, 연락도 없이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타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사라지면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오늘 시청하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마치 선택지처럼 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관계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력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가장 강력한 행동은 떠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가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다시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느낄 10번째 감정 단계가 보너스로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거절의 아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획을 세우고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순간까지요.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그들이 예상치 못한 벽돌로 그들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징했던 모든 것, 즉 편안함,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당했다고 느끼지만 표면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깊고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마치 안전망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닌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서 그 안전망을 낚아채고 그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유 낙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내가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거절의 아픔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열려 있었을 때 특히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곁에 두는 게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를 지탱해온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미리 경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난다고 말하지도, 최후 통첩을 하지도,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면 그들은 예상치 못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이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은 거절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제 생각에 그것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방금 건물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그들이 감당하게 두세요. 두 번째, 당신이 그리워지는 공허함.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거절의 아픔이 자리 잡은 후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당신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당신이 떠나도 상관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떠나면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갉아먹는 그런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보내지만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에너지, 따뜻함,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들은 당신이 그저 배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른 누구도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지 모르지만 결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쉽고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거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존재하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 즉 대화, 웃음,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느낌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갈망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는 그들이 당신을 찾을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무심코 당신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을 시도하지만 당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마다 공허함은 커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그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호기심. 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공허함 속에 깊이 빠져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은 압도적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스터리한 존재이고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단계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업데이트도, 스토리도, 게시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미지의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아진 걸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나 없이 더 잘 살고 있을까? 그들은 모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답을 찾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할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겠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신경 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호기심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은 빈틈을 메웁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 없이 더 행복하고 충만해 보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날로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당신은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며 자기 생각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 안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겁니다. 이제 당신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마세요. 침묵을 주세요. 네 번째, 깊은 자기 성찰.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궁금해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내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너무 차가웠을까? 내가 그들을 밀어냈을까? 내가 망쳤을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쓰라린 약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이 그 실수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심시키거나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보며 뭔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했던 때,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때, 당신을 마치 나중에 생각난 것처럼 느끼게 했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고 그 생각들은 잔혹합니다. 이 단계는 내면적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성찰은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이 성찰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이 쌓이고 과거로 돌아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을 내밀지 마세요. 왜 떠났는지 설명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알아내도록 두세요. 자기 성찰은 내면에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성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모든 것이 잘못된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세요. 이는 그들이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이제 자기 성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으니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다가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한때는 당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당신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들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고 상황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예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당신이 답장할지 보기 위해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늦은 밤에 메시지를 보내 잃어버린 것을 되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절실하게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모든 힘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강하지만 당신은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절박함을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넘어갔는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더 이상 쫓아다닐수록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권력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그 가치를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게 두되 그들의 노력에 보상하지 마세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두세요. 6번째,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싸움. 당신이 처음 사라질 때 그들은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느끼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자유라는 것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처음에는 짜릿함을 느끼지만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른쪽으로 몇 번 스와이프하며 잠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이 누리는 자유는 사실 공허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표면적인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더 절망적이며 더 후회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가벼운 데이트와 만남이 잦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서적 안정과 진정한 유대감을 준 사람을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없는 관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후회하기 시작할 때 서둘러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텅 빈 공간에 앉아 있게 하세요. 처음에 그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7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 후회가 밀려오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 없이도 행복해 보이는 척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너무 애쓰는 듯한 셀카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넘어섰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사소한 시도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질투나 얄밉게 놀림으로 조종하면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게임에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수단을 다 던질 겁니다. 미묘한 비난, 수동적 공격적인 댓글, 소셜미디어에 올린 과장된 게시물까지.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갈구하는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치한 전략에 당신이 동참하지 않는데 친구여, 바로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은 무시하세요. 사진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대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말, 당신의 글,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너무 바빠서 문자에 답장할 겨를이 없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소식을 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통제에 익숙한 사람에게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설명을 간청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라지고 그들이 조용히 앉아 당신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닐까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한마디도 받지 못하는 매 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알림, 즉각적인 만족감, 모두가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들은 관계의 소음, 주고받는 말다툼, 심지어 논쟁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 힘을 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없음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은 곧 당신과의 접촉을 잃는 것이 어떤 말다툼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이 그들을 더 강하게 덮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나 자존심 혹은 냉정한 척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에는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긴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고도 없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려 두 번째 기회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느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과 독립성을 찾았고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진짜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 단지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세요.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99%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며 진정한 금욕주의자, 지혜와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유, 당신만의 감정적 명료함, 당신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욕구를 잊어버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당신의 공간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적 독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성장했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낡은 패턴에 갇혀 있지만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들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 독립을 스스로 찾으세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심하게 대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당신은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제 가장 강력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꼈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멤버십 가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